오늘도 반갑습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람 인이 들어간 글자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참 많죠. 약 700여 개 글자가 사람 인을 붓으로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나무에 기대어 쉬는 사람을 본뜬 쉴 휴도 있고, 사람의 말을 믿는 뜻에서 믿을 신이라는 글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옆에서 지키고 감싸는 뜻을 가진 지킬 보라는 글자도 있어요. 이렇게 참 많은 글자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다소 생소한, 다소 어려운 글자들 10개를 모아서 여러분과 함께 글자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이렇습니다. 사람 인변을 써주고 이 옆에 이런 모양의 글자가 있어요. 이건 사람 인이 기울어진 모양과 볕 양이 합쳐진 형태에서 변한 건데요. 여기서 기울어진 사람 인은 원래 화살시가 변한 겁니다. 볕 양은 앙이라는 소리를 나타낸 건데 뜨거운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기를 뜻하는 헐양도 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화살에 맞아 염증이 생겨 열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칠 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친 곳을 상처라고 하는 거죠. 다친 정도가 가벼운 경상, 정도가 심한 중상에 쓰고 있고, 중상모략이란 말에 씁니다. 여기서 가운데 중이 들어간 중상은 내면의 상처예요. 즉 근거 없는 말로 속에 상처를 내는 뜻이 중상모략이죠. 두 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 개의 글자들이 합쳐진 건데 재밌습니다. 우선 사람인 옆에 이런 모양이 붙었어요. 이 글자를 먼저 알아볼까요? 이건 아득하다는 뜻을 가진 유라는 글자입니다. 사람이 나뭇가지를 들고 물가에서 몸을 씻는 걸 나타낸 거예요. 가운데 한 줄은 물가를 뜻하고 칠복은 손에 가지, 막대기를 든 거죠. 오래 씻었나 봅니다. 긴 시간을 뜻합니다. 아래에 마음심이 붙은 글자가 바로 멀유라는 글자인데, 이건 오랜 시간 생각하고 고민하는 뜻을 가집니다. 원래는 곰곰이 생각하는 뜻에서 천천히, 오래의 뜻으로 확장되었어요. 지금 소개하는 이 글자는 바로 멀유에서 마음심이 생략된 겁니다. 오랜 시간, 세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긴 시간을 뜻하는 멀유에 터럭삼이 붙은 건데요. 터럭삼은 모양과 형태, 색깔을 뜻합니다. 즉 오랜 시간을 들여서 색을 입히는 뜻이 바로 이 글자의 본뜻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닦을수라고 합니다. 수능 시험에 쓰죠. 수련, 수양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신수련, 수양은 바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랜 시간 노력을 통해서야만 비로소 닦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글자 볼까요? 이번에도 사람 인변이 있고 이 옆에는 일을 하는 뜻을 가진 할위가 붙었습니다. 할위는 사람이 코끼리를 조종하는 뜻으로 일을 시키는 의미에서 한다는 뜻이 되었죠. 그런데 여기에 사람 인이 붙어서 사람이 한 것, 사람이 만든 것의 뜻을 갖게 되었는데요. 원래의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거짓위라고 불러요. 이 글자 뒤에 착할 선을 붙이면 위선이 되죠. 착하지 않은데 착한 척 하는 게 위선입니다. 한편 거짓가라는 글자도 있습니다. 거짓가는 사람 인에 빌릴 가가 붙어서 임시방편으로 만든 뜻을 가져요. 임시로 만든 집을 그래서 가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서 물건을 파는 가게가 된 거예요. 위선과 가식의 차이는 예전에 짧은 영상이 있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사람 인변이 있고 이 옆에는 뭐뭐로써라는 뜻을 가진 써이가 이렇게 붙었는데요. 써이의 옛 글자는 이랬습니다. 마치 무슨 고리 같은데 농사도구를 가리켰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 마늘 모의 형태가 되었고 옆에 사람이 붙어서 사람이 쓰는 도구를 뜻하게 되어 뭐뭐로써의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 인이 앞에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사람이 둘입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글자를 닮을 사라고 부릅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라는 말 있죠. 유사하다, 즉 유형이 닮았다는 유사에 쓰고 있습니다. 흡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마음심에 합할 합이 합쳐진 마음이 맞아서 닮았다는 뜻에서 흡사할 흡이에요. 그리고 사이비 종교에도 이 글자 닮을 사가 쓰입니다. 사이비, 닮았는데 아니라는 뜻이죠. 영어나 외래어가 아니라 맹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섯 번째 글자 볼까요? 이번에도 사람 인변을 써주고 이 옆에 코끼리 상을 써주는데요.
코끼리상은 모양을 뜻하는 대표적인 글자죠. 그래서 기상이라고 하면 하늘의 기운의 모습, 즉 날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코끼리상처럼 모양을 본뜬 문자를 상형 문자라고 하는 거죠. 모습 그대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 인이 붙었죠? 그럼 이건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뜻을 가져요. 우린 이걸 모양상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모양이에요. 그래서 생각으로 만들어낸 모양을 상상이라고 하죠. 그렇게 만들어낸 뜻에서 동으로 만든 동상, 그리고 부처의 모습을 본뜬 불상 등에도 모양상이 쓰이고 있습니다. 6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이번엔 사람 인변이 나오고 이 옆에 최씨성에도 쓰는 높을 최가 붙었습니다. 새 추의 머리 위에 뇌산이 붙어 높고 크다는 뜻을 가집니다. 여기에 사람 인이 붙었어요. 이건 재촉할 최라고 부르는데 시키는 대로 하는, 독려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잠잘 면을 붙여서 최면이라고 하면 잠을 자게 하는 것이고, 눈물 루를 붙여서 최루라고 하면 눈물을 흐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월드컵을 개최한다고 하죠. 10개를 써서 개최인데 이것도 사람을 불러 모아 독려하는 뜻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방금 재촉할 최라고 했는데 원래는 최촉할 최입니다. 최촉이라는 말이 변해서 우린 재촉이라고 쓰고 있죠. 재촉할 최는 위에서 아래로의 방향을, 그리고 재촉할 촉은 속도를 뜻한답니다. 7번째 글자로 넘어갑니다. 역시 사람 인변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옆에는 정자의 모습을 본떠 만든 정자정이 있습니다. 정자정은 오두막 형태의 건축물을 본뜬 글자예요. 예전에 집을 뜻하는 한자들 영상에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쉬는 곳이죠. 쉬는 곳에 사람 인이 붙었습니다. 움직이던 사람이 가다가 쉬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걸 멈출 정, 머무를 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다 쉬고 나면 또 움직여 가야 합니다. 멈춰서 그 자리에 자리를 잡으면 거기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럴 땐 살주를 씁니다. 이건 촛불의 심지를 뜻하는 주인주 영상에서 소개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차를 세워두는 건 정차가 되고 오래 세워두는 건 주차라고 하는 겁니다. 버스도 잠시 와서 섰다가 다시 가죠. 그래서 정거장, 정차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정류장이란 말도 쓰는데 류도 멈추었다가 다시 가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학생인 거예요. 이번에도 사람 인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굳어진 덩어리를 뜻하는 굳을고가 붙었어요. 이 글자 예전엔 대나무 죽 아래에 굳을고가 있던 형태로 죽순이 자리에 굳어 하나의 대나무가 된 뜻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사람 인변이 붙은 자형이 되었는데 굳을고는 물론 소리를 대표하지만 단단하게 굳어진 하나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낱개라고 부릅니다. 단독의 한 개를 뜻하고 우리가 한 개, 두 개 할 때 양사로 쓰고 있죠. 그래서 낱낱의 사람, 한 사람을 뜻하는 말로 개인이라고 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 강조한 개개인에도 씁니다. 물론 각각의 사람이 가진 특징을 일러서 개성이란 말에도 씁니다. 한편 중국의 간체자는 아까 소개했던 옛 글자에서 대나무 죽을 반으로 갈라 하나만 쓰는데 이렇게 표기합니다. 9번째 글자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도 사람 인변을 써주고 이 옆에는 이런 모양의 글자가 붙습니다. 이건 새끼줄을 손으로 꼬는 모양을 본뜬 오로지 전이라고 합니다. 집중해서 하나의 일만 하는 걸 뜻해서 전문, 전공에 쓰고 있어요. 여기서는 소리로 쓰였지만 잘 만들어진 새끼줄을 의미합니다.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람에게 이어주는 전달의 뜻을 갖는 전할 전이라고 합니다. 전달, 전송 등에 쓰고 있고 피는 못 속인다는 부전자전에 쓰는데 전해주고 전해받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전해져 내려오는 뜻으로 전래라는 말을 써서 전래 동화할 때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이건 지난번 영상에서 짧게 소개했던 글자인데요. 사람 인변에 이런 글자가 붙었습니다. 옆에 붙은 글자를 잘 나눠보면 흑토는 날출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빼고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노을 방입니다.
우린 이걸 거만할 오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사람 인이 붙은 자용으로 써서 오만하다에 쓰는데 오만방자, 오만무도 이렇게 오만에 쓰고 있죠. 그런데 옥이라는 단어에도 이 글자가 쓰입니다.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바로 옥이죠. 건방진 오만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힘에 부쳐도 이것만은 반드시 해내겠다는 오기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교만, 거만, 오만은 비교했던 영상이 있으니까 링크 통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사람 인이 들어가 만들어진 글자들은 대부분 쉽게 이해되는데 그 중에서 다소 어려운 글자들 10개를 골라서 자매님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자주 복습하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